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집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사흘 동안 아무도 몰랐다면 어떨까요? 전화도 방문도 누군가의 안부 인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세상은 나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면요. 이 이야기는 결코 뉴스 속 타인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 이상이 남성입니다. 은퇴 이후 혼자 사는 노년 남성의 삶은 통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만큼 외롭습니다. 재정보다 건강보다 더 큰 노후의 공포는 바로 고립입니다. 오늘은 70세 홀로 사는 남성 김영호 씨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65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이혼했고 자녀 둘은 모두 해외로 이주해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며 자신 있게 지냈지만 1년이 지나자 삶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연락할 사람도 나갈 이유도 없었고 그나마 출근하던 시절의 습관대로 정장을 꺼내 입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0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름 한가운데였죠. 집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시간이 꽤 흘러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그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없었고 누군가가 그를 찾아온 건 이틀 뒤 관리소 직원이 고지서를 두드리며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제야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죠.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구나.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고독사 예방센터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로 발견된 사람의 75%가 남성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끊긴 이후 단순한 외로움은 곧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 씨 역시 이후 불안 장애와 우울 증세를 겪었고 한동안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부러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우리는 돈만 준비했지 관계는 준비했는가 하는 겁니다. 은퇴 직전까지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직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회식, 보고, 협업, 심지어 농담까지도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틀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증발합니다. 김 씨 역시 퇴직 후 한 달 동안은 동료들과 연락이 잦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일십이 늘어났고 어느 순간 단톡방에서도 아무도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사라져도 아무 일 없을 사람들 뿐이더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 단절이 노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평생 일 중심의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감정적 연결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60대 이후 자살률이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고립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결국 혼자서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아침 인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동네 빵집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사며 오늘 날씨 덥죠라는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직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작은 대화가 쌓이자 어느 날엔 오늘은 빵이 늦게 구워졌어요. 같은 일상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것이 김 씨에겐 세상과 다시 이어진 첫 끈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동사무소의 시니어 봉사단을 찾아가 간단한 서류 정리와 어르신 상담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생기자 불면증이 줄고 식사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회적 유대감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소속의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이며 그것이 무너질 때 자아는 붕괴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경제적 재편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김 씨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니어 독서회에 나갑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 안 하던 그가 지금은 신입 회원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인사부터 하세요. 그는 이제 자신을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진짜 공포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립은 천천히 찾아오지만 일단 깊어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준비의 핵심은 사회적 습관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초대하고 주 1회 이상은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루틴이 됩니다. 경제적 준비는 숫자로 계산되지만 관계적 준비는 마음으로 쌓입니다. 김 씨처럼 처음엔 말 한마디 눈인사 하나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과 연결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자산은 사람입니다. 김영호 씨의 사례는 개인의 불운이나 특별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그 속도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느리다. 특히 남성 노년층의 고립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60대 이상 1인 남성 가구의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가끔은 내가 사라져도 모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붕괴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노년기의 특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오히려 청년기부터 이어져 온 관계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경쟁 중심 사회에서 성장했고 감정 표현보다는 성취로 관계를 유지해왔다. 좋은 친구보다 유능한 동료로 평가받는데 익숙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존경을 잃는 일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갑자기 삶의 언어가 사라진다. 일로 이어진 관계는 일과 함께 끝나고 남는 건 말 걸 수 없는 침묵이다. 김영호 씨가 사흘간 누구의 안부도 받지 못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평생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 결과 노년의 고립 속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는 경제적 안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수의 1인 노년 가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10명 중 4명이 근로소득 없이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한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불안이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이다.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선 약속이 필요하고 약속은 소비를 동반한다. 교통비, 식사비, 선물비 같은 작은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줄어든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가난한 고립 속으로 들어간다. 김영호 씨 역시 처음에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몇 번 했지만 내가 늘 얻어먹는 입장이 되는 게 싫었다며 연락을 끊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줄었고 나도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회피의 자기 보호라고 부른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그 거리는 결국 자신을 고립의 벽 안에 가둔다. 노년의 고독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연결이 끊기면 서서히 무너진다. 문제는 이 붕괴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처음엔 하루 정도의 침묵이 편안하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면 마음이 무겁고 한 달이 지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간절해진다. 그러나 이미 그때쯤엔 전화를 걸기조차 두렵다. 괜히 패 끼치는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묶어버린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형성된 관계는 이익이 아닌 공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김영호 씨는 퇴직 후 5년 만에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었다. 그가 시작한 건 시니어 봉사활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감각을 되찾았다. 처음엔 단순히 서류 정리를 도왔지만 점점 동년배들과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그곳에선 직함도 돈도 필요 없었다.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면 됐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역할이 아니라 참여였다. 그는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일부러 자원봉사센터에 먼저 도착해 새로 온 어르신을 맞이한다. 예전엔 누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말을 건다고 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였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만남은 불편하고 어색하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외로움을 벗어난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실패다. 그러나 그 구조를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개인의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노년의 삶에서 그 한 걸음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는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2019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 달에 3번 이상 외출하고 주 1회 이상 지인을 만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길었다. 관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약이다. 김 씨가 음악을 크게 틀며 살아있음을 알렸다는 말은 그만큼 절실한 생존의 몸짓이었다. 우리는 그 몸짓을 비극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삶으로 향하는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 고립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나 노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김 씨는 처음에 그런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했다. 은퇴하고 나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먼저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말한다.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문을 두드리세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를 경제적 자립으로만 정의한다. 하지만 진짜 자립은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관계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희미해진다.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김영호 씨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누가 날 기다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다르다. 그 말 속엔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이 녹아 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노후는 통장 잔고보다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의 존재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혼자 사는 노후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고립된 노후는 피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문을 열고 나가는 작은 용기, 그리고 누군가의 안부에 먼저 귀 기울이는 마음.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은퇴 후 삶의 진짜 공포는 아무도 몰라주는 죽음이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삶이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